인생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한 가지 진리를 배웠다. 사람을 잘 만나면 천길 낭떠러지도 다리가 되고 사람을 잘못 두면 평평한 길에서도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젊을 때는 많은 친구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단 한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는 친구면 족하다는 걸 알게 된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내 인생의 무게를 결정한다. 나는 사람을 선택할 때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갉아먹는 사람인가? 이 단순한 질문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냈다.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인생을 경영하는 것도 결국 같다. 곁에 두는 사람이 나의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나이가 들면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친밀함을 핑계로 무례함을 합리화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장난이라며 내 마음을 깎아내리고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선을 넘는다. 나는 그런 사람과 오래가지 않았다. 친구라고 해서 무례함까지 감내할 필요는 없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오래 갈수록 짐이 된다. 한 번은 오랜 동료가 있었다. 그는 늘 농담으로 사람을 시험했다. 회의 자리에서 남의 실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친밀함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자존심을 깎았다. 그는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했다. 리더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어서는 안 된다. 무례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조직과 인간을 병들게 한다. 나이 들어 지혜로워진다는 건 결국 누구를 내 안에 들이고 누구를 내 밖으로 내보낼지 아는 일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냉정해야 한다. 존중이 없는 친밀함은 독이고 침묵 속의 무시는 언젠가 관계를 무너뜨린다. 나이가 든다는 건 내가 더 이상 모두의 친구로 살 수 없다는 뜻이다. 이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좋다. 나를 이해하고 나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사람, 그 사람만 곁에 두라. 그게 인생의 품격이고 리더의 절제다. 나이가 들어 피해야 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감정의 구두쇠다. 이들은 마음속에 인색함을 품고 살아간다. 도움을 받아도 고맙다 한마디 없고 잘못을 해도 미안하다는 말을 아낀다. 나는 그런 사람과 오래 함께 할 수 없었다. 감사는 관계의 숨결이고 사과는 신뢰의 시작이다. 이 두 가지를 잃은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결국 무너진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열심히는 누구나 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결국 한마디 고맙다에서 시작된다. 기업의 본질도 인간관계의 본질도 같다. 이익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잃으면 그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정이 없으면 함께 걸을 수 없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지능은 뛰어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능력은 있지만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 그들은 결국 혼자 남았다. 인간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온도다. 감정의 구두쇠는 그 온도를 서서히 식게 만든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두 마디는 사람 사이의 다리다.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강을 혼자 건너게 된다. 어느 회의 자리에서였다. 한 직원이 실수를 인정하고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그를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신뢰가 생겼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수십 번의 변명보다 강하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가진 돈이나 지식보다 감사의 습관과 사과의 태도를 먼저 보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의 마음을 소비하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끝내 관계를 파괴한다. 관계는 거창한 약속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저 작은 말 하나로 무너지고 작은 말 하나로 이어진다. 내 곁에 남은 사람은 늘 고맙습니다와 죄송합니다를 잊지 않는 이들이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나는 끝내 사람을 믿을 수 있었다. 나이가 들어 피해야 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질투로 얼룩진 친구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성공을 불편해하는 사람. 그들은 언젠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나는 인생에서 이 진실을 너무도 뼈저리게 배웠다. 내가 성장할수록
내 곁에는 박수를 치는 사람보다 조용히 마음을 닫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들의 시선은 늘 비교와 시기로 가득했다. 그들은 타인의 빛을 보면 자신이 어두워진다고 느낀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의 성공을 불편해하지 않는다. 그 성공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킨다. 나는 회장으로서 수많은 임직원을 보았다. 유능하지만 남의 성취를 질투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망쳤다. 왜냐하면 질투는 불만으로 변하고 불만은 협력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한 번은 오래된 친구가 내게 말했다. 요즘 회장님은 참 운이 좋으시네요. 나는 그 말 속에서 칭찬이 아닌 작은 독을 느꼈다. 운이 아니라 수천 번의 결단과 실패였다. 그러나 질투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보지 않는다. 결과만 보고 자신을 비교한다. 질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래 쌓이면 마음을 좀먹는다. 그 독은 조용히 관계를 부식시킨다. 질투하는 사람은 타인의 행복을 보며 불안해하고 타인의 불행을 보며 안도한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절대 마음이 자라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의 눈빛을 본다. 내가 잘 될 때 그 눈빛이 진심으로 빛나는가? 아니면 어딘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가? 그 작은 표정 속에 모든 진심이 담겨 있다. 진짜 친구는 나의 실패에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니다. 내 성공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친구는 평생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그들은 내 삶을 더 크고 따뜻하게 만든다. 정주영 선대 회장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 네가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사람, 그 사람만 곁에 두어라.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다.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질투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었다. 그것이 내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순한 지혜였다. 질투는 인간의 본능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해야 당신의 삶이 위로 향한다. 나이가 들어 피해야 할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보이지 않는 독이라 불렀다. 그들의 말은 공기처럼 퍼지고 그 공기는 결국 사람의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난관이 있다. 처음 현대자동차를 일으킬 때도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불가능합니다. 해외 기업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들의 말은 늘 안 된다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나는 늘 같은 말로 답했다. 해봤어? 그 한마디는 단순한 반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철학이었다. 부정적인 사람은 시도조차 하기 전에 스스로 실패를 예언한다. 그 예언은 결국 현실이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리더의 곁에 있는 말 한마디가 조직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말의 힘을 믿었다. 된다. 할 수 있다. 네 일을 맞도록 이 짧은 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씨앗이었다. 반대로 안 된다. 그만두자 라는 말은 그 씨앗을 짓밟는 돌이었다. 리더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곧 조직의 에너지를 결정한다. 한 번은 해외 프로젝트에서 위기를 맞았다. 현장에서는 연일 이건 끝났다는 말이 돌았다. 하지만 나는 그곳으로 직접 내려가 말했다. 끝난 건 프로젝트가 아니라 당신들의 믿음이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다시 해냈다. 결국 불가능하다던 일이 성공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그리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죽이고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살린다. 말은 씨앗이고 그 씨앗은 결국 내 인생의 숲을 만든다. 나이가 들면은 우리는 알게 된다. 부정적인 친구와 함께 있으면 내 삶의 색깔까지 흐려진다는 것을. 그들은 늘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며 자신의 실패를 환경의 탓으로 돌린다.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어두움에 물든다. 나는 말의 기운을 관리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언어가 희망을 말하는가, 두려움을 말하는가, 그것이 곧 내 인생의 방향이었다. 긍정의 언어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다. 그것은 리더의 책임감이다. 세상은 언제나 어렵다. 하지만 어려움을 이유로 멈춰서는 순간 기회는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 나는 어려움이 있을수록 할 수 있다는 사람과 함께 했다. 그들이 있었기에 현대는 단단해질 수 있었다. 부정적인 사람은 내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그들의 말은 겉으론 합리적이지만 실상은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다. 그 두려움은 전염된다. 그래서 나는 늘 경계했다. 나는 내 곁에 어떤 기운을 두고 있는가? 말은 공기보다 가볍지만 그 무게는 인생을 짓누른다. 나이가 들어 진짜 지혜를 아는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를 멀리하고 긍정의 기운을 심는다.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나이가 들어 반드시 피해야 할 5번째 부류의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늘 말한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빴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가장 싫어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 속에는 성장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 있기 때문이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결코 발전하지 않는다. 실패를 타인 탓으로 돌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놓아버린다. 젊은 시절 나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다. 공장이 무너지고 거래가 끊기고 신용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남을 탓하지 않았다. 항상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감당하겠다. 그 자세가 결국 나를 다시 일으켰다. 책임은 무겁다. 그러나 그 무게가 사람을 단단히 세운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벼운 말을 하고 가벼운 선택을 한다. 그 결과 그들의 인생도 바람처럼 흔들린다. 나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다. 리더의 주변에는 언제나 책임을 함께 짊어질 사람이 필요하다.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와 실패는 피할 수 없다. 그때 진짜 사람이 드러난다. 한 번은 큰 프로젝트가 무너졌을 때였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누구 하나 먼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그때 한 젊은 임원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제 판단이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는 훗날 회사의 핵심 리더로 성장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두렵지만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관계가 무너진다. 인생에서든 경영에서든 마찬가지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의 기준도 서서히 무너진다.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라는 생각이 결국 나를 타락시킨다. 나는 책임을 피하는 사람을 보면 그의 은행보다 눈빛을 본다. 책임을 지는 사람의 눈은 두려워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회피하는 사람의 눈은 늘 변명으로 흐린다. 그 눈빛 속에는 진심도 용기도 없다. 정직한 실수는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없는 태도는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세울 수 없다. 나는 현대를 세우며 그 사실을 수없이 보았다. 능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 그건 단순한 도덕이 아니다. 리더십의 핵심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된다. 책임을 지는 사람과 함께할 때 인생은 단단해지고 책임을 피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진리가 있다. 책임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책임 회피는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인생의 후반기에 단단하게 서고 싶다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정리해야 한다. 책임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만 곁에 두어도 충분하다.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사람을 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하는가를 아는 일이다. 나는 인생을 경영하는 것도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소중한 사람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가까워져도 선을 지키는 사람, 그가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다. 농담 뒤에 비수가 없고 친밀함 뒤에 무례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과 있으면 나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편안함이다. 둘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고맙다는 말은 짧지만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따뜻함이 담겨 있다. 나는 경영자의 언어 중 가장 강력한 말이 감사합니다 라고 믿었다. 그 말 한마디가 조직을 하나로 묶는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정을 소비하며 살고 감사를 아는 사람은 신뢰를 쌓으며 산다. 감사는 돈보다 깊고
명예보다 오래 간다. 셋째, 내 기쁨에 진심으로 박수쳐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잘 될 때 불편해하지 않고 작은 성취에도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 그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안했다. 그와 함께라면 불안 대신 용기가 자라났다. 성공의 순간에 박수를 쳐주는 사람보다 실패의 순간에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더 귀하지만 진짜 친구는 그 두 가지를 다 할 줄 안다. 넷째, 긍정의 언어로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다. 세상은 언제나 불확실하다. 그 속에서 괜찮다, 다시 해보자,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리더라 불렀다. 긍정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를 믿는 용기다. 그 용기를 나눌 줄 아는 사람만이 옆 사람을 빛나게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책임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짐이 무거울 때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잘 될 때만 웃는 사람이 아니라 노고거 대사, 폭풍이 몰아칠 때 나란히 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인생의 무게도 견딜만 하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가 사람을 성장시킨다.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신뢰로 묶인 인연이다. 나는 경영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다. 능력은 탁월하지만 존중이 없는 사람, 성과는 뛰어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들은 결국 조직에서 외로워졌다. 인생도 다르지 않다. 관계는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 곁에 남은 사람은 결국 존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긍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된다. 곁에 두는 사람의 수준이 내 인생의 수준이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의 언어가 내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이 내 습관이 된다. 좋은 사람 하나면 평생 부자가 되고 나쁜 사람 하나면 평생 거지가 된다. 나는 이 말을 가슴에 새겼다. 인생의 후반부는 관계의 정리다. 그러나 정리의 끝은 비워냄이 아니라 채움이다. 무례한 사람을 비워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채워라. 부정적인 사람을 지우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채워라.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단단해질 것이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곧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배웠다. 젊을 때는 사람을 감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현대를 이끌며 겪은 가장 큰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이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걸으며 오랜 인연이라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위기 순간이 오자 그들은 등을 돌렸다. 나는 처음엔 분노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본 모습을 드러낸다. 평화로운 시절엔 누구나 선해 보인다. 그러나 폭풍이 닥치면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이 구분된다. 나는 그때부터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사람을 말로 평가하지 말고 시간과 행동으로 평가하라. 말은 쉽게 바뀌지만 행동은 본심을 숨길 수 없다. 그 원칙은 내 인생을 그리고 회사를 지켜냈다. 한 번은 거대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내가 신뢰하던 한 친구가 뒤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약속을 깼다. 나는 그 사건으로 큰 손해를 봤지만 그보다 더 큰 교훈을 얻었다. 사람을 오래 알았다고 믿지 마라. 그가 나를 지탱했는지를 보라. 그날 이후 나는 맹목적인 의리를 버렸다. 정은 필요하지만 기준이 먼저다.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오래될수록 더 큰 짐이 된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그 본색을 드러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냉정해졌다. 좋은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쁜 인연은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리더의 결단이다.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볼 눈이 생긴다. 그 눈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결국 거울이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얼굴도 밝아지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내 그림자도 깊어진다. 나는 내 옆에 사람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사람은 나를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그 질문 하나로 많은 인연을 걸러냈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사람을 믿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이다. 그 눈이 흐려지면 조직도 인생도 길을 잃는다. 그러면 배신은 아프지만 그 고통 속에 지혜가 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책임을 피하는 사람, 질투로 말하는 사람, 그들과의 인연을 정리하는 순간 진짜 동반자가 보인다. 그리고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사람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기준을 가지는 일이라는 것을,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 결국 매번 상처받고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배신은 인생의 불행이 아니다. 그것은 내게 사람을 보는 눈을 선물하는 통과 이래다. 그 눈이 생기면 인생은 훨씬 고요해진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람을 너무 믿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했고 누군가 곁에 있어야 마음이 안심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알았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고 결국 마지막엔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말했다. 사람을 의지하되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라. 이 말은 단호하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진실이 있다. 어느 누구도 평생 내 곁에 머물 수 없다. 가까운 친구도 믿었던 동료도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길로 떠난다. 그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 나는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것을 봤다. 그들은 혼자 있는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고 무례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심지어 자신을 소모시키는 사람까지 곁에 두었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낫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결국 자신의 시간을 갉아먹는다. 나는 그들을 보며 확신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게 아니다. 진짜 외로움은 곁에 있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있을 때 느껴진다. 따라서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진짜 인연을 만나지 못한다. 나는 사업을 하며 무수히 많은 밤을 홀로 보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리더는 결국 혼자 판단하고 혼자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혼자라는 건 단절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는 과정이다. 고독 속에서 생각이 깊어지고 결단 속에서 철학이 자란다. 나는 그 시간들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에게 의지하되 사람에게 기대지 마라. 네가 스스로 버틸 힘이 있어야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깨닫는다. 모든 관계 중심에는 결국 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생의 후반부에 단단히 서고 싶다면 홀로 설 수 있는 근육을 길러야 한다. 그 근육은 세상이 흔들려도 나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한다.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릴 때도, 환경이 나를 밀어낼 때도 스스로를 일으킬 힘, 그것이 리더의 근본이다. 세월이 지나 나는 알게 되었다. 사람을 많이 두는 것보다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인연을 가릴 수 있다. 혼자 선다는 건 외면이 아니다. 그건 나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다. 그 울타리가 있을 때만 사람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결국 리더의 고독은 약점이 아니라 힘이다. 그 고독 속에서 철학이 만들어지고 그 철학이 세상을 바꾼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이거는 인생은 관계다. 맞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다. 그 모든 관계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다. 젊은 시절 나는 늘 타인을 먼저 생각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남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그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깨달았다.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한다. 자기 자신을 경영하지 못하면 아무리 회사를 잘 경영해도 소용없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리더는 결국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고 타인의 평가에 갇혀버린다. 리더의 자리는 고독하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린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주변의 박수가 아니라 자기 확신이다. 나는 옳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리더는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한 번도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내 스승이라 불렀다. 고독은 나를 성장시켰고 침묵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남의 목소리보다 내 안의 목소리가 더 선명한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의 기준으로 산다. 그들의 인생은 늘 바깥의 평가로 움직인다. 나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노예 상태라 불렀다. 진짜 자유는 고독 속에서만 얻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은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다. 외로움은 나를 시험하지만 그 안에서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 나는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들이 결국 내 인생을 만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쓰러진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 누가 옆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가졌느냐이다. 그 힘이 없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한다. 하지만 그 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다시 일어난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내가 무너지면 사람도 떠난다. 그래서 나는 먼저 나 자신을 세웠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환경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서야만 진짜 인연이 찾아온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걸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관계에서도 버텨내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완성하라. 리더의 길은 화려하지 않다. 그 길은 조용한 인내와 내면의 단련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언제나 단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나는 한 가지 진리를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 사람의 선택이 곧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사람을 잘 두면 평평한 길도 다리가 되고 사람을 잘못 두면 반듯한 길에서도 넘어지게 된다. 리더에게 있어서 사람은 운명이다. 나는 경영의 절반이 사람을 고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능력보다 중요한 건 태도였고 머리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 수많은 사람 중 누구를 내 옆에 둘 것인가? 그 결정이 회사를 그리고 내 인생을 만들어냈다. 내가 늘 말하던 원칙이 있다. 사람은 오래 알았다고 믿는 게 아니다. 폭풍을 함께 버텨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다. 평화로울 때는 누구나 곁에 머물지만 위기 때 남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 소수의 사람이 인생을 지탱한다. 나는 배신을 통해 사람을 배웠고 고독을 통해 신뢰를 배웠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잘 될 때 웃어주는 이는 많지만 무너질 때 손을 잡아주는 이는 적다. 그 단 한 사람이 평생의 자산이 된다. 한 번은 회사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였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언론도 시장도 등을 돌렸다. 그때 몇몇 사람은 조용히 내 옆에 남았다. 그들은 말했다. 회장님,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책임과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현대는 다시 일어섰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진짜 동반자는 화려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나란히 걸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가족보다 더 깊은 인연이 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존중하고 감사하고 긍정하고 책임지는 사람, 내가 그런 기준으로 살 때 비슷한 사람이 내 곁으로 모인다. 세상은 언제나 같은 주파수의 사람을 끌어당긴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보았다. 그들이 나를 닮아 있었고 나도 그들을 닮아 있었다. 결국 사람은 거울이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선명해지고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흐려진다. 그래서 나는 늘 물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는가? 그 질문은 나를 경계하게 했고 내 인생의 균형을 지켜주었다. 사람은 재산보다 더 무겁다. 좋은 사람 하나면 평생 부자가 되고 나쁜 사람 하나면 평생 거지가 된다. 나는 이 말을 수없이 되새겼다.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모든 기회를 만들고 사람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분명해진다. 남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남는 것은 결국 나와 끝까지 함께 걸어준 몇 사람이다. 그들이 내 인생의 무게를 완성시킨다. 인생의 후반전은 관계의 정리로 시작된다. 젊을 때는 사람을 모으는 데 에너지를 쏟지만 나이가 들면 그 에너지를 걸러내는 데 써야 한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 100명의 인연보다 단 한 명의 진심이 더 값지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 많은 사람이 떠나간다. 그러나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떠난 인연은 내 삶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다. 인연은 흘러가는 것이고 남는 것은 결국 나를 단단하게 해준 몇 사람뿐이다. 나는 때때로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제 남은 시간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시간은 유한하고 관계는 선택이다. 누구와 그 시간을 나누느냐가 삶의 질과 깊이를 결정한다. 한 번은 정주영 선대회장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짧은 인생은 우리가 짧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해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헛된 관계에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해 자신을 해치는 인연조차 붙잡고 산다. 무례한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책임을 피하는 사람,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인생을 잃지 마라. 혼자라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다. 직리의 시간이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단절이 아니다. 그건 인생을 정지하는 과정이다. 불순한 인연을 비워내야 순수한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나는 회사를 경영하며 수없이 사람을 정리했다. 그러나 해고보다 더 어려운 정리는 내 마음속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건 늘 아프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떠나야 할 사람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관계는 의리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 진심과 기준으로 유지된다. 그 기준이 흔들리면 내 인생의 균형도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나이 들수록 냉정해졌다.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다. 좋은 인연은 인생을 빛나게 하고 나쁜 인연은 인생을 갉아먹는다. 이 단순한 진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얻는 최고의 지혜다. 나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야 깨달았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얼굴이다. 그 얼굴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 살아왔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좋은 사람과 함께한 사람의 얼굴은 고요하고 깊다. 그러나 독한 관계 속에 산 사람의 얼굴은 늘 긴장과 후회로 굳어 있다. 이제 나는 내 얼굴을 결정짓는 사람들을 고른다.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일으키는 사람만 곁에 둔다. 그것이 인생의 품격이자 마지막의 자유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수록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것이다. 젊을 때는 사람을 의지하고 중년에는 사람을 관리하지만 노년에는 오직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나는 평생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의 눈이었다. 눈이 흐리면 인생도 흐려진다. 사람을 잘 고르는 것은 곧 자신을 잘 아는 일이다. 내 안의 기준이 선명해야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잘 만나면 평생 부자가 되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평생 거지가 된다. 그 말은 돈의 의미가 아니다. 사람은 내 인생의 거울이며 곁의 사람은 내 내면의 품격을 비추는 반사판이다. 좋은 사람 곁에서는 나도 단단해지고 나쁜 사람 곁에서는 나도 무너진다. 결국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다. 내가 약하면 좋은 인연도 지키지 못한다. 내가 단단해야만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다. 나는 회사를 이끌며 수없이 무너지고 일어섰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 내가 무너지면 사람도 떠난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세웠다. 내 안의 기준, 내 안의 원칙, 그것이 나를 흔들림 없이 버티게 했다. 사람이 나를 떠나도 환경이 나를 밀어내도 내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다. 인간은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다. 나는 그 말을 삶으로 증명했다. 리더의 평화는 외부의 안정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에서 온다. 그 균형이 깨지면 모든 성공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나이가 들면 인생은 결국 단순해진다. 남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나 자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곁에 끝까지 남은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걸어준 사람이다. 그 인연이 있다면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람을 잘 고르는 것이 곧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무례한 사람은 끊고 질투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감사를 잃은 사람은 내려놓아라. 그리고 존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긍정하며 책임지는 사람만 곁에 두어라.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이다.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다. 진짜 인연이 아닌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외로움이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는 빛나는 인연만 남기고 헛된 관계는 지워내라. 그것이 사람을 통해 얻는 마지막 지혜다. 나는 이제 평생의 경험을 한 문장으로 남기고 싶다. 사람은 거울이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얼굴이 맑아지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얼굴이 흐려진다. 그렇다. 결국 인생의 황혼에서 남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나 자신과 내 손을 끝까지 잡아주는 단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깊이가 바로 당신의 인생의